네, 오늘도 딥사이트S 다니아 선생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뭐 화이트데이라는 뭐 날이라고 하는데 뭐 없습니까, 다니아 선생님? 없어요. 제가 사줘야 될 사람들만 많아요. 네, 아니 오늘 선물로 우리 다니아 선생님께는 이따 탑픽 종목을 정말 달달한 수익으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의 시장 또 흔들렸습니다. 이게 변동성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인데 범사의 시장 움직임과 또 어제 마감했었던 국내 시장은 왜 하락 전환을 했을까요? 어제 장 전에 바로 말씀드렸잖아요. 어제가 네. 옵션 만길이었고, 미국 시장 영향으로 다 상승한다 하더라도 2,600 돌파 모멘텀은 없다. 그리고, 전일 외국인들이 현물과 매수 전환했기 때문에 현선물 매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과연 도훈앵커님, 오늘 굉장히 미국 시장이 많이 빠져서 불안하잖아요. 네. 그럼 오늘 같은 날은 사야 되는 쪽으로 볼까요? 아니면 매도해야 되는 쪽으로 볼까요? 매도할 것까지는 아니고 살 수 있는 종목이 과연 있을까 싶기는 한데 메리트 있는 종목들은 저는 이제 분할 매수를 워낙에 선호해서 조금씩 담아가는 건 안 될까요? 저는 이제 지금 매수 쪽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네.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공포에 매수하고 환호에 매도하자 이제 이런 주제로 계속 말씀드렸는데 일단 오늘 시장이 하락했던 거는 다른 게 아니라 트럼프 입이에요. 지금 어, 캐나다에서 이제 보호복 관세를 단행했고 또 여기에다가 유럽연합의 주류 200% 관세 폭탄을 부과하면서 일단 관세에 대한 우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반영됐거든요. 일단 시장은 2월달 PPI가 전월 대비 보합권으로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은 낮아졌다라는 거 우려감이 그러면 지금 그제는 CPI 그다음에 오늘은 PPI 이 부분이 이제 안정됨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이렇게 빠지면 이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주식시장은 당분간 진통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게 연준을 압박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연준이 3회 정도 올해 금리를 인하할 기대 전망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예상보다 하회돼서 고용이 좋게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부분이요. 관세 부분하고 그다음에 JP 모건이 테슬라 목표 주가를 낮춰놨어요. 그리고 잘 컸던 부분이 어제는 하원에서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가 통과됐는데 상원에서 지금 이게 지연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세 부분도 있지만 또다시 셧다운 우려감이 더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푸틴 입장에서는 휴전을 거부했어요. 그러면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면을 푸틴한테 상했어요. 그동안 푸틴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취임 후 일주일이면 종전된다 이렇게 했는데 뭐 지금 2달 지났는데도 뭐 택도 없죠. 그렇다면 지금 봐야 될 거는 이것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선반영됐다. 이것보다는 지금은 바닥권이 어딘지 탐색하는 과정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돈의 IQ는 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자금이 유럽연합 국가들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시장으로 가고 있고, 돈의 이동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기술주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낙폭이 크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우려하지 않는 부분은 뭐냐면 어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우라든가 S&P 500이라든가 나스닥 모든 게 900, 300일을 두고서 지지 공방을 펼치고 있어요. 물론 장중에 살짝 이탈하는 부분은 보였지만 결국에 말 한마디도 빠졌기 때문에 저는 지표들이 좋게 나온 것 따른 이슈가 뒤늦게 반영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옵션 만기일 영향은 보통 다음 날 금요일 날까지도 움직일 수 있지만 금요일 오전이면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오전장 하락이라면 우리가 매수 기회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이런 맥락으로 보면 이제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금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그러면서 양자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디웨이브 퀀텀의 양자, 보안 이 부분이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디웨이브 퀀텀이 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지수가 빠지면 요즘 들어서는 제약바이오가 반등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반등 나왔고 전력 섹터들이 이제 반등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기술주 맥락의 IT 소프트웨어 쪽들이 크게 하락했고 가상화폐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면서 유통이라든가 여행 이런 레저 섹터들이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원전과 모바일, 은행들이 빠졌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거는 은행을 보자고 말씀드렸어요. 은행은 경기 침체를 선반영하는 그러한 국면. 왜냐하면 소비가 위축되고 소득이 감소되면 결국에는 부실 채권이 늘어나는 그러한 순서로 가기 때문에 은행이 강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경기 침체는 이미 진입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맥락에서도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에비엔 헬스케어가 급등 나왔고 디웨이브 퀀텀 급등, 그다음에 CEO 바뀌어서 인텔 급등, 그다음에 금값이 사상 최고치 경신하면서 뉴몬트 급등, 그다음에 실적 호전되면서 블레이드 에어 모빌리티 강세, 달러 제너럴 강세, 실적이 이제 강세를 보였고 반대로 이제 실적 부진이 됐던 틸리스라든가 UiPath라든가 어도브, 로빈 후드, 마라홀딩스는 비트코인 빠져서 빠졌고요. 그다음에 에어비앤비라든가 팔란티어, 메타, 애플 이런 것들이 많이 빠졌어요. ETF 시장 역시도 기술주들 다 하락하는 와중에서도 금이 강세를 보면서 비철금속 또 구리 가격도 관세 부분 때문에 구리 가격 상승하면서 비철금속이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블록체인과 방산, 재생에너지도 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구리를 비롯해서 비철금속이 나름대로 좋은 모습을 보이면 2차 전지 쪽에는 긍정적이죠. 오늘 같은 장에서도 2차 전지의 하락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것,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인공지능과 가상화폐, 헬스케어, 클라우드, 우주, 보안, 의료기기 섹터들이 거의 컸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급등이 나왔던 그런 상태를 보면 일단 지금 먼저 엔비디아 오늘 지수는 하락했지만 반도체들은 의외로 덜 빠졌어요. 엔비디아라든가 브로드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에서 지수 반등을 견인하는 것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보면 에비안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실적 호전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43% 급등 시작해서 37%로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보면 UiPath 같은 경우는 실적 부진 때문에 사상 최저가를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적 부진과 실적 호전이 극명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러면서 오늘 메타가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어요. 메타하고 테슬라가 많이 빠졌는데 일단 테슬라는 갈 자리는 아니다. 대통령이 영업사원 역할에서 그 기대감으로 올랐지만 바닥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과정이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M7주들이 일단 어느 시점에서 반등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큰 우리가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원자재 쪽을 보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83,344달러 대략 3.3% 가까이 빠졌어요.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이미 77,040불에서는 급반등 나온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77,040불을 지켜줄지 이걸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와중에서도 불이는 관세 요인으로 해서 1.4% 강세를 보였고 금도 신고가 냈어요. 그러면서 옥수수라든가 대도 식량 쪽들이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유가와 천연가스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다음에 이제 천연가스 역시도 어느 정도 바닥권에 오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3.96을 지지하면 반등 쪽이고 3.96을 이탈하면 대략적으로 3.3까지는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 보시고요. 그래서 원자재 선물하시는 분들은 천연가스 쪽을 주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중국을 보면 이제 양해 이슈 다 끝났죠. 예, 항상 강조드렸던 것처럼 양해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해에서 제안했던 경기 부양이나 이런 책들보다 더 강한 게 나오지 않으면 강한 반등은 보여주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미국의 CPI가 둔화됐고 인플레이션이 완화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 요거는 하나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이제 중국 역시도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좀 또 남아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소비 위축, 경기 둔화는 어떻게 잡을 건지 이 부분이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증시는 지금 인공지능 섹터로 해서 기술주들이 끌어올렸지만 이제는 매물 소화 과정에서 하락 압력이 증가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자, 일본은 이제 금리 인상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엔화가 강세를 보였죠. 그러면서 이제 수출주들이 약세를 보면서 전반적으로 지수 역시 하락했는데 엔은 정말 우리한테는 좀 민감한 지표로 봤으면 좋겠어요. 어제 같은 경우 마감이 984원 57전으로 끝났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 역외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게 982원 93전으로 소폭 하락했다라는 거거든요. 제일 무서운 게 990원을 돌파한다면 2023년 5월부터 7월까지 고점 1,000원대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여기서 엔화가 급격히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는 자신감 있게 매수를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코스피를 보면 어제 이제 옵션 만기를 보이면서 장 초반에는 급등했지만 결국에는 2,600을 돌파할 만한 그런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들 현선물 매도를 보면 12시 반부터 주구장창 매도를 보였다라는 거죠. 자,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낮아졌고 이로 인해서 한국은행이 올해 한두 차례 추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해서 나름대로 강한 모습으로 출발했죠. 그리고 캐나다가 K9 자주포와 잠수함 공급을 타진했다 해서 당산주들이 좋은 이슈를 끌고 갔는데 결국에 이제 어제 지수가 12시 오후 점심부터 급격히 하락했던 요인은 상법 개정안 통과 이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이 아니었나 싶어요. 물론 주주 보호와 이사의 책임 확대된 거는 우리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이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시점에서는 포괄적인 제약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굉장히 경총에서는 반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법 개정안 이 부분이 반발이 어느 정도 누그러들 때까지는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분간은 수급 공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그다음에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 지정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 입장이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시장을 하락시키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뒷받침하듯 코스피에서도 어제 외국인들 4,800억 순매도를 보이면서 2조 3천억 누적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900억 매도하면서 1,100억 누적 매도 늘렸고 선물에서도 800억 매도하면서 1조 2,200억 순매도거든요. 3월 역시 2월에 연계돼서 외국인들 현선물 매도하고 있는데 어제 선물 보면 재밌었죠. 12시 40분쯤 보면 2,100억 순매수였던 게 3시 23분에는 2,400억 순매도로 전환됐고 그러면서 또 마감에서는 800억 순매도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대략적으로 외국인들이 약 2천억 이상 선물이 매도 나올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약 3천억 가까이 매수할지 이 부분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3시 20분까지는 외국인들 1,200억을 매도했는데 막판에 4,900억 매도로
장을 마감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 단일가에서 대략 3,700억 정도 매도한 이러한 모습을 본다면 오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장 초반에는 매도하겠지만 결국에 매도 폭이 감소되고 매수 전환 쪽을 한번 살짝 기대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황에서는 우리가 주가가 빠지더라도 저는 매수 쪽으로 보고 싶다라는 이유가 그것도 하나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고객 예탁금이라든가 CMA는 감소하고 있지만 마켓머니 펀드와 수익증권 자금 유입은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켜봐야 될 거는 원엔 환율이 다시 987원을 돌파할지 아니면 오늘 하락할지 이게 지수의 상승과 하락을 결정짓는 방향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보면 중국과 러시아, 이란이 삼국 외교 회담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재건 관련 쪽들이 나오지 않을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오늘 KRX 지수 변경이 있어요. 8개 기업이 중형주에서 대형주, 소형주에서 중형주 이런 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KRS 지수 변경에서 변동되는 것들은 결국에는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 18개 종목들은 잘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오늘 삼성 디스플레이와 BOE 영업비밀 분쟁 예비 결정이거든요. 그러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예비 결정에서 승소한다고 하면 디스플레이 관련도 움직일 수 있겠고 BOE가 승소한다면 BOE에 납품하는 회사들 주가가 반등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오늘은 아무래도 장 초반에는 다소 좀 부담스럽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양자와 제약바이오, 전력설비, 그다음에 유리기판은 어제 올라갔는데 이 부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양자와 제약바이오, 전력설비 이렇게 해서 압축해서 보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도 양자와 관련한 관심이 계속해서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어제 뭐 방산주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중에서 이제 저희 핫이슈 종목으로 꼽았던 현대로템의 주가도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종목과 함께 ICTK까지 가격 전략 한 번 더 마련해 주시죠. ICTK는 효자 종목이었죠. 네. 지난 3월 6일 날 우리 목표 주가 13,000 다 매도했고 3월 7일 날 AS 하면서 평균 가격 11,000원 지지하면 이건 또 간다. 근데 공교롭게도 11,020원까지 하락했다 반등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14,900원 부분까지도 상승하는 그런 국면이고 또 오늘 공교롭게도 양자가 움직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오늘 새벽에 나왔던 것도 어제 나왔던 게 양자 전력위원회 출범하면서 AI 국가 전력기술의 6조 8천억 세액 공제 확대하겠다 이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ICTK는 양자를 또 한 번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제 고점 돌파할지 목표 주가는 어제 고점까지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 그 5일에 이런 것 때문에 말씀드렸었죠. 지금 그 K2 전차 폴란드에는 이미 수출 완료했고 그다음에 루마니아에 4조 5천억 수출 타진하고 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기사가 엉뚱한 데나 나왔어요. 캐나다가 K9 자주포와 잠수함 공급을 타진하고 있다 해서 이제 강세를 보였고 그다음에 사모펀드와 외국인들 매수 집중되고 실적 호전이 2027년도까지 지속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 장 마감하고 나왔던 기사가 조금 걸려요. 어떤 거냐면 독일이 791조 국방 인프라 투자 부분이 의회 통과를 하지 못해서 무산이익에 걸려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지난 우리 3월 5일 날 이걸 매수하자고 했던 거고 또 어제 장 마감 후에 뉴스타파에서 나온 부분이 현대로템이 7,100억 KTX 사업을 하면서 명태균 씨와 VIP에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 주가에는 독일의 791조 인프라 투자 무산 위기랑 KTX
로비 이 부분이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거든요.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사서 크게는 염려 안 하겠지만 오늘 시장도 시장인지라 빠진다면 11만 원을 목표로 했는데 일단 10만 2천 원을 매도하면 이탈하면 매도하고 다시 8만 8천 원 이하에서 재매수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또 새롭게 하대시 종목으로 골라 볼지가 궁금한데요. 달달한 수익 어, 주셔야 돼요, 오늘은. 요게 잘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네. 화이트데이 선물이었으면 네, 좋겠는데 네. 어제 조금 이상했어요. 이제 음. 어제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호반건설이 LS 지분을 2% 했다. 그러면서 이제 방송에서 이런 얘기했거든요. 음. 지금 대한전선과 LS전선이 소송이 붙었는데 네. 호반건설이 LS그룹을 지주회사 지분을 취득했다라는 것은 특허에 패소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음. 결국에 특허에 패소했어요. 대한전선이. 그래서 배상액도 3배로 상향하면서 LS가 해저 케이블까지도 1조 원 대한전선에 소송을 할 것이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대한전선은 완전히 피박을 쓴 거고요. LS그룹주들은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죠. 근데 LS는 어제 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LS 일렉트로닉이라든가 LS 마린 솔루션 이런 걸 봤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대장적인 LS 일렉트로닉을 봤으면 좋겠어요. 20만 원에서 동시효과까지 매수하고 그다음에 19만 5천 원 손절기준 잡고 목표가는 24만 5천 원 잡으시되 LS그룹이 최근 하락했던 부분이 분리상장권이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장에서 신뢰를 잃었던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하락폭을 만회할지 오늘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LS 일렉트릭을 하디슈 탑픽 종목으로 꼽아봤고요. 목표 주가는 24만 5천 원 설정해 보겠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종목도 봐주시죠. 최근 들어서 이제 코오롱 그룹주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코오롱. 한화에서 포스코 그룹 갔다가 코오롱 그룹을 갔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인보사가 미국 임상에서 큰 허브를 넘었다. 그래서 2008년도, 2028년 되면 임상 허가를 통한 판매를 기대할 거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여기다 코오롱 티슈진 역시도 좋은 뉴스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오롱 생명과학과 코오롱 티슈진이 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면 지주사격인 코오롱도 그래서 동반해서 오른 것이 아닌가. 그러면 최근 들어서는 올라가는 주식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코오롱 그룹주들은 한번 잘 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코오롱 그룹주들의 움직임 잘 지켜보겠고요. 탑픽 종목 LS 일렉트릭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딜사이트S 단야 선생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